자,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생명과학원 교과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교과서에 개체군하고 군집하고 생태계의 관계가 나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생물은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무리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일정한 지역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일정한 지역입니다. 예, 지구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같은 종의 개체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다른 개체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체군은 무조건 종이 같은 집단 전체를, 지구에 있는 같은 종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 있는 같은 종의 무리를 개체군이라 한다는 거. 예. 그리고 그 일정한 지역에 여러 개체군이 모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군집을 이루는 각각의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과 그 다음 또 환경까지 환경과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체계를 생태계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 넘어가서 그럼 생태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비생물적 요인은 이제 환경, 비생물적 환경으로 빛, 공기, 온도, 물, 토양 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자, 생태계는 비생물적 요인하고 생물적 요인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누면 이게 그림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생태계란 말은 생물들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환경과 생물의 전체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물론 특정 지역에서 얘기죠. 지구 생태계라고 하면 지구 전체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거기에 땅과 물과 공기와 빛 이런 환경, 특정 지역의 이 환경 그리고 그 특정 지역에 살아가는 거기 있는 생물들 개체군 해서 그 군집들 이걸 다 통틀어서 생태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됐나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군집과 생태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생태계에서 빼기 환경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네. 군집이 된다는 거. 그럼 거꾸로 생태계는 군집 더하기 환경 하면은 생태계가 되겠죠. 예.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했던 거. 자, 요 생명체 하나가 개체입니다. 개체. 요 하나가 개체. 이 같은 종의 개체 집단을 개체군이라 한다 했죠. 개체군. 그 다음에 이러한 개체군도 있고 저러한 개체군도 있고 이러한 개체군도 있고 이러한 개체군들이 사실 여기서는 지금 크게 보면은 동물만 눈에 보이지만 이 옆에는 나무도 있고요. 풀도 있고요. 사실 여기서 풀이 있지만 여기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분해자, 미생물까지 해서 이러한 모든 개체군들의 모임들 이 군집에다가 그다음 주변 환경, 무기 환경 군집은 다 살아있는 생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거기에다가
예, 뭐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뭐 토양이라든가 이런 걸 합쳐서 예, 생태계라고 한다는 거. 그럼 좀 더 생태계가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를 이해했으면 생태계 안에 생물적 요인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 해서 생태계는 생물의 그 군집에다가 환경을 더한 게 생태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군집에는 개체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생물들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저번에 한번 우리가 배웠던 생물의 분류에 따라서 식물들, 동물들, 그 다음에 뭐 배웠습니까? 균류 배웠죠. 원생생물 배웠죠. 그 다음에 원핵생물 배웠죠. 예, 생물적 요인을 이렇게 우리가 저번에 배운 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배워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태계는 환경과 식물, 동물, 원생생물, 균류, 원핵생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워도 문제가 없죠. 생물과 환경이 섞인 게 생태계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분류 체계로 생물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나누지 않고 뭐 이상한 뭐 생산자, 이상한 용어죠. 소비자, 뭐 분해자, 뭐 이러한 좀 다른 용어를 써가면서 생물적 요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태계에서의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모양이 어떻다, 생물의 모양이 어떻다, 세포의 구조가 어떻다, 이런 구조나 기능에 따른 생물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에서는 그 생태계를 이루는 요인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생물을 나누다 보니까 무엇을 생산하는 아이들, 무엇을 소비하는 아이들, 그것을 어떤 것을 분해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이제 나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생산자는 빛에너지를 사용해서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이제 식물들이나 조류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자라고 합니다. 생산하는 자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겠죠. 무엇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과 같은 그러한 유기물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밥, 동물에 있어서도 밥 정말 중요하죠. 세포호흡 하려면 포도당이 있어야 됩니다. 유기물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기물이 필요합니다. 그 유기물을 생산해 줄 수 있는 생물들이 광합성하는 생산자들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그 다음에 생산자나 다른 동물을 먹이로 해서 살아가는 소비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유기물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생물이 어떤 생산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생물이 어쨌든 가지고 있는 유기물을 먹음으로써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를 소비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구상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실 소비자하고 어찌 보면 개념은 같습니다. 종속 영향을 하는 그런 생물들이지만 이와 좀 달리 생태계에서 물질의 어떤 환원이라든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소비자하고 좀 더 구분을 해서 유기물을 무기물로 다시 분해하여서 환경으로 이제 무기물을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그런 생물들을 분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이제 비생물적 요인, 환경도 있고, 그다음에 생물적 요인, 생산자와 그다음 소비자, 분해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이 모두 다 해서
생태계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생태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